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남이교량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자 작은 프로젝트, 즉 예비 과제를 하나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 과제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정역학과 관련된 짤막한 동영상을 좀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역학적인 지식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어서 예비과제에 대한 실습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예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브릿지 디자이너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디자이너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난 후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과제를 실습을 하고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성과 지표인 건설 비용을 뽑아내는 과정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오토캐드와 관련된 기초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면 작업의 후반부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행한 예비과제 실습과 관련해서 예비과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응력 및 변형률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영상의 제목은 An Introduction to Stress and Strain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시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량의 어떤 하중이 제하가 됐을 때 사실 어떤 부재의 응력이 어떠한 형태로 작용을 하는가, 특히 압축력과 인장력 같은 개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텐사일 스트레스나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어떠한 개념을 갖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비교적 짧은 영상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렸으니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영상은 트러스 구조의 이해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트러스를 소개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 트러스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트러스에 걸리는 힘들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원래 영상의 제목은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russ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에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과제를 통해서 트러스교를 하나 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나은 설계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본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 역시 꼭 시청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예비과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예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개인 노트북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브릿지 디자이너 2016 버전의 설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자, 설계 소프트웨어는 아래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행하게 될 예비 과제에 주어진 문제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자, 먼저 설계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설계 조건을 충족하는 최소 건설 비용을 갖는 교량을 설계해 내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실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웨스트포인트 브릿지 디자이너 2016 버전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생긴 소프트웨어입니다.
원래는 설계 경진대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인데요. 우리도 마치 그 설계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특정한 설계 조건을 하나 세팅해 놓고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과제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동일한 지역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면 나타나는 이 건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건설 비용이 평가 기준이 될 거고요. 이 건설 비용은 전년도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서 전년도에 최소 건설 비용이 산출된 16만 4,183달러가 만점 기준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10,000, 한 17만 4,183달러가 최저 점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건설 비용이 16만 4,183과 17만 4,183 사이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삼각 비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점수의 산식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건설 비용과 최저 건설 비용 그리고 최대 건설 비용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은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전년도에 최저 비용이었던 16만 4,183을 능가하는 최소 비용을 만들어서 5점 만점을 모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브릿지 디자이너 2016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다운로드 사이트는 아래에 있는 이 링크입니다. 해당 링크에 가면 Setup 브릿지 디자이너 버전 16j.exe라고 하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자, 해당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초기 화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초기 화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노트북을 쓴다라면 위에 것, 매킨토시 노트북을 쓴다라고 하면 아래쪽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브릿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브릿지 디자이너 2016을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앞서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처음으로 이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될 거고요. 이 화면에서 Next 버튼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License Agreement 화면을 만나고 동의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세 번째로 브릿지 디자이너와 그 BDC라고 하는 파일 확장자를 윈도우즈에 등록하는 과정을 이렇게 둘 다 체크 형태로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Install for everyone using this computer.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 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Next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묻는 건 브릿지 디자이너를 설치해야 될 폴더를 묻고 있는데요. 그냥 디폴트 값 이용하고 Next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폴더 부분도 그냥 디폴트 값 이용하시고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 쭉 인스톨이 되고 최종적으로 인스톨을 마치고 나면
이 화면과 같은 부분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브릿지 디자이너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고 나면 윈도우즈의 스타트 화면에 해당 프로그램이 인스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다른 윈도우즈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자, 맥킨토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킨토시 OS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릿지 디자이너를 수행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설계 조건을 설정하는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약을 해보면 아래쪽에 보시는 바가 이렇게 생긴 계곡이 하나 있는데 이 계곡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교량을 하나 건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량을 지나다니는 차량의 하중 조건이 주어져 있고 또한 이 하중 조건을 만족하는 가운데에서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설계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만약에 교량을 설계하다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 주어진 하중을 잘 버티지 못하는 부재들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재들을 하이라이트를 시켜주고 또 해당되는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면 더 나은 설계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바로 넥스트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설계 조건을 설정하는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진대회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는 아이디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실제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NO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NEXT 버튼으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설계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꼭 신경 써야 될 부분, 데크 엘리베이션을 16m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교량의 높이가 16m가 되게끔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교량의 높이가 원래 24m였는데 그걸 16m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만큼 8m를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부분에 계곡을 잘라내야 되는 절토부가 생기게 됩니다. 대신 교량의 높이는 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Support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 Arch Abutment라는 건 교대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교대라고 부르죠. 교량과 지반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량의 시종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교량이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 그걸 교대라고 부르는데 이 교대의 형태를 아치 형태로 하겠다. 뒤에 가면 아치교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아치로 하고 높이를 4m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치의 높이가 4m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디폴트 값으로 세팅을 하고 이어서 넥스트 버튼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6m 이 부분, 그리고 아치, 그리고 4m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예비과제에서는 설계 조건을 기본 조건에서 약간 변경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변경되는 설계 조건은 그게 12m와 8m라는 키워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즉, 아치교를 건설함에 있어서 데크 엘리베이션을 12m로, 즉 기본 설계 조건에서는 16m였는데요.
그걸 12m로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아치교의 높이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설계 조건 변경은 이 아치 교대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아치의 높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원래의 설계 조건에서는 4m였는데 그걸 8m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치 교량을 위쪽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데칼리베이션이 4m가 떨어지고 아치 높이가 4m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교량이 위치하는 이 높이는 이전의 설계 조건과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이쪽을 살펴보시면 이 아치교에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트러스 구간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트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절정 구조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최저 비용을 갖는 그런 교량을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칼리베이션을 12m로 정하고 아치의 높이를 8m로 정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사이트 컨스트럭션 비용, 즉 기초 공사비가 설정이 되는데요. 기본 설계 조건에서는 102,300달러였던 것이 이와 같이 데칼리베이션과 아치 어버트먼트의 높이를 변경하는 순간 113,400달러로 약 13,100달러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교량의 길이가 감소를 하고 트러스의 개수가 역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기초공사비는 증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교량의 구조체를 건설하는 비용은 아마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토탈로 썸을 내버리면 예전의 설계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최적 비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설계 조건을 설정하는 마지막 화면에서는 데크 머티리얼, 즉 요 상판을 시공하는 소재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미디움 스트렝스 콘크리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하되는 하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480kN, 즉 교량의 이 중앙부에 제하되는 480kN짜리 하중을 선택을 할 겁니다.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설계 조건을 설정을 하고 나면 사이트 코스트, 즉 현장에서 교량을 구조적으로 건설하기 전에 현장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 경우 현재까지의 조건을 보면 총 102,300달러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이 102,300달러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지만 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교량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장 비용과 이 구조물 비용이 합산이 돼서 총 비용을 산출하게 되고 이 총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설계가 가장 좋은 설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102,300달러라고 하는 비용이 산출됐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설계 조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트러스 형식을 결정하는 화면이 제공이 되는데요. 총 7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사항은 아무런 트러스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절점 부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절점 부분이 그냥 공백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즉, 이 부분에 특별한 추천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밑에 있는 6가지를 선택을 하면 플랫이나 how 또는 warrantless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요 아래쪽에 교령 아래쪽에 이 절점들을 일부 추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옵셔널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none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백 상태로 남겨두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flat, how, warrant 같은 걸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플랫 트러스 형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후보 절점들을 미리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절점들은 추천을 해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수정, 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플랫 형태의 트러스 형식이고요. 다음으로 how 트러스 형식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죠. 그렇죠? 비슷하게 warrantless 형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좀 더 효율적인 형태, 적은 부재를 사용하는 형태의 트러스 형식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flat, how, warrantless 형식을 쓰지만 3힌지 형태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상판 바로 아래 절점을 유치하는 형태로 둘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중앙부에 약간의 취약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부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코스트 다운 효과는 있겠죠. 자, 플랫 형태의 3힌지 아치 모양입니다. 자, how 트러스 형태의 3힌지 아치, 마지막으로 warrantless 형식의 3힌지 아치 recommend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힌트로 얻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next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esigned by 누구, 프로젝트 아이디 뭐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요. 이 적는 데는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는 이름에 대한 약속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가 01 강좌의 02조라면 이름을 이렇게 붙일 겁니다. 01 클래스 대시 02 팀.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아래 프로젝트 아이디 부분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01-02.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 설계 화면에 이 오른쪽 하단부에 타이틀 박스가 뜨게 될 텐데요. 바로 이 타이틀 박스 부분에 01 클래스 02팀 또는 01-02와 같은 형태의 여러분들의 팀 이름과 프로젝트 아이디가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팀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을 세팅하고 난 후에는 Next 버튼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설계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계 절차를 안내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총 6가지 단계로 향후 이루어지게 될 설계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완료 버튼을 누르면, 즉 여기 있는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설계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안내이죠. 자, 두 번째
설계화면으로 이동하고 나면 먼저 절점을 작도를 해야 되고요. 절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들입니다. 먼저 부재와 부재가 연결되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다음으로는 부재 작도. 자, 부재 작도는 절점을 그리고 나서 이 절점과 절점 사이를 이어지는 선들을 그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재들을 모두 그리고 나면 자, 트러스가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교량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우리가 앞에서 세팅해 놓은 하중을 제하하는 실험을 수행을 하고, 만약에 실험에서 손상되는 부재가 없다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손상되는 부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손상 부재를 좀 더 튼튼한 소재로 강화를 하고 다시 하중제하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즉 주어진 하중 조건을 만족하는 교량을 하나 설계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건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거죠. 즉 하중 조건은 만족을 하되 건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본 예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탐색의 결과로 나오게 된 바로 이 건설 비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버튼을 누른 후 다음과 같이 설계안 작성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툴박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개의 툴바를 보시면, 아이콘들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절점을 작성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두 번째, 이 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부재를 작성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세 번째 화살표는 절점이나 부재와 같은 객체를 선택하기 위한 메뉴이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우개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려놓은 객체를 삭제하고 싶다. 이때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은 팀 이름과 프로젝트 아이디는 이 설계 화면의 오른쪽 하단부에 이렇게 타이틀 페이지로서, 타이틀 섹션으로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부재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재를 선택해서 그리게 되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부재의 목록이, 즉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설계 과정은 바로 절점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툴바에서 이 동그라미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절점을 작성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절점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6m 높이와 4m의 아치 높이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렇게 된 고정된 아치가 이렇게 디폴트로 뜨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절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작성해야 되는 건 아래쪽에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 절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계안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래쪽에 필요한 절점들을 작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절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즉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점들을 작성을 했죠.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들 당연히 절점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제를 작성하기 위한 메뉴를 이용을 해서, 즉 요 선 메뉴죠. 요 놈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부제들을 그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부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보니까 총 30개, 좀 밑에 있으니까 조금 더 부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부제가 그려진 순간 오른쪽에 부제 목록을 나타내는 이 창 부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부제의 종류라든가 그것들의 사이즈, 길이, 그리고 세장비 같은 내용들이 모두 다 부제 목록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절정과 달리 부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소재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어떤 형태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단면의 크기가 어떠한 부제를 사용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인데요. 첫 번째 소재를 보면 카본 스틸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High Strength Low Alloy Steel, 그리고 세 번째 대안은 Quenched and Tempered Steel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카본 스틸이 가장 저렴하지만 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재이고요. High Strength Low Alloy Steel은 중가격의 중강도 정도, 그리고 Quenched Tempered Steel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강도도 아주 센 그러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비싸지지만 그에 더불어서 강도도 높아지는 그런 소재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형태는 속이 차 있느냐 차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 있는 솔리드 바와 비어 있는 할로우 튜브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솔리드 바보다는 할로우 튜브가 좀 더 재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단면의 크기는 최소 30x 30부터 최대 500x 500까지 소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면의 크기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지만 강도는 낮을 테고요. 반면에 단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강도도 높아지는, 그래서 비싼 물건이 비싼 값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부제에 따라서 여기 보면 수십 개의 부제가 있는데요. 이 부제에 대해서 소재와 형태와 크기, 이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부제 작성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재에 따라서 어떠한 물성 정보를 갖는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카본 스틸의 솔리드 바에 100x 100짜리 소재를 이용을 한다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원래 멤버 리스트 있던 거에 멤버 디테일스라고 하는 요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물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재의 종류라든가 항복 응력, 탄성률, 질량 밀도, 단면의 형태, 가로 세로 사이즈, 단면적, 관성 모멘트, 부제 길이 같은 정보와 더불어서 단위 가격과 부제 가격과 같은 가격 정보를
모두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쪽에 보면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와 관련된 정보들도 멤버 디테일 테이블 이용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성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부재들, 여기 있는 이 부재들의 가장 적합한 소재의 종류나 단면의 크기 또는 형태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셔야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중에 여기 있는 샵이 표시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하면 부재의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부재에 대해서도 넘버가 쫘라락 뜨고요. 각각의 넘버로 별로 이렇게 소팅을 해서 해당 부재의 특성 값도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번호가 있으면 해당되는 번호와 매칭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2번 부재다. 그럼 여기 있는 22번 부재. 이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있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무슨 모논중이 같은 표시된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선택하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기 정밀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별로 정밀하지 않게 대충 그리는 거죠. 얘는 정밀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드의 칸을 촘촘하게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절정과 부재에 대한 에디팅을 마치고 나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설계 단계에서 하중제화 실험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우리가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딱 수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중제화 실험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차가 출발도 하지 못하고 교량이 파괴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중도 못 버틴 겁니다. 지금 교량 자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하중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위쪽에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란에 빨갛게 된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터스에 빨간 경고등이 뜨게 되면 교량이 손상이 되었고, 즉 하중 조건, 주어진 설계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교량을 설계를 수정 보완해야겠죠. 어떻게? 하중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따라서 다시 설계 화면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설계 화면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연필, 삼각자 이런 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설계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설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손상이 발생한 부재를 표시해주는 그런 화면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두 줄로 이렇게 가 있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게 다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주 많은 부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로부터 손상 부재를 확인하고 그 손상 부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다. 예를 들면 19번 소재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면 19번으로 가서 정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걔가 지금 머티리얼 타입이 뭐고 형태는 어떻고 사이즈는 어떻고 절정과 절정 사이를 잇는 부재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재의 세장비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로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compression force 나누기 strength, 즉 압축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tension force 나누기 strength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하중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결국 부재가 그 힘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부재 자체의 강도와 힘을 비교를 했을 때, 즉 부재에 가해지는 힘을 그 부재의 강도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보다 작다. 즉 가해지는 힘보다 부재의 강도가 크다 라고 하면 하중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해지는 힘보다 부재의 강도가 적다. 그래서 부재의 강도분의 힘, 즉 그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1보다 커지게 되면 해당 부재는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손상이 일어난 부재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표현된 것들을 보면 그 가해지는 힘이 컴프레션이냐, 즉 압축력이냐, 인장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컬럼으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되는 컬럼의 값이 1보다 커지게 되면 그 부재는 손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 다 보시면 힘을 강도로 나눈 값, 이 값이 모두 1보다 큰 값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중 조건이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1보다 커진 값을 1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부재의 소재, 형태, 크기를 다시 재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재의 재선택이 필요해서 손상이 일어났던 부재의 크기를 원래 100 by 100 정도의 단면 크기를 갖고 있는 소재였는데 200 by 200 크기의 단면을 갖는 소재로 모두 다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이 여기 이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나면 아까 이쪽에 그 힘을 갖다가 강도로 나눠준 부분, 여기는 압축이고 여기는 인장이라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 여기는 양쪽으로 당겨주는 힘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1보다 큰 값들이 있어가지고 이 값 일어나는 것들이 손상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자, 그 부분이 사라지는지를 다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손상된 부재를 200으로 모두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하중제하 실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아까 그 버튼, 시뮬레이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스테이터스를 봤더니 파란색 화살표로 바뀌었어요. 즉 이것은 설계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어진 하중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애니메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교량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있는 트럭이 문제없이 통과되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럭을 중앙에 위치시켜 놓고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빨간색, 파란색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들은 인장력과 압축력을 좀 구별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설계 조건이 만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교량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 즉 현장 비용과 구조물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보면 총 37만 3,225달러,
정도가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우리 만점 기준이 17만 달러였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돈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설계 개선 쪽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자, 설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시 설계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설계화면 복귀를 위해서 아까 있는 그 삼각형 자와 삼각자와 연필이 있는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조건은 충족이 됐다라는 녹색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죠. 녹색으로 써볼까요? 녹색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설계 조건이 충족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때 건설 비용은 37만 3천 달러, 즉 우리 설계의 최적화 대상이 바로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로드 테스트 리졸트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강도로 나눈 이 값이 모두 1 미만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보시면 쫙 다 1 미만 값이 되었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너무 낮은 값이 됐죠? 왜냐면 부재를 너무 튼튼한 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모두 0.99로 만들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결국 부재의 단면 크기를 줄이거나 솔리드를 할로우로 튜브로 바꾸거나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또는 소재 종류를 바꾸게 되면 단면의 크기를 뭐 좀 줄여서도 해당되는 교량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소재나 형태나 단면의 크기, 조합이 뭐 무한대로 생길 텐데요. 이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37만 3천 달러를 17만 달러까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이 37만 3천 달러라는 비용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그 코스트 옆에 계산기 버튼이 있는데 이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비용 상세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37만 3천 달러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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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놈들의 이렇게 비용들의 합계네요. 그쵸? 그래서 크게 보면 머티리얼 코스트, 그리고 커넥션 코스트, 그리고 프로덕션 코스트, 그리고 사이트 코스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트 코스트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결국 코스트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일 텐데요. 자, 어떤 소재의 부재를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머티리얼 코스트는 단가가 나올 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싼 소재와 비싼 소재가 있었죠. 그거에 따라 코스트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커넥션 코스트라고 하는 건 여기 보니까 연결 부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절점이 많아지면 그 절점 부분을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절점 하나당 400달러 정도가 들어가서 비용이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절점의 수를 줄이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비용의 구성 항목은 프로덕션 코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프로덕션 코스트는 제품에 사용하는 부재의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코스트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네요. 즉 앞에 설계 안에서는 단면의 크기가 100mm, 100mm, 200mm, 200mm 이 두 개만 썼고 소재는 좀 더 카본 스틸 바만 썼으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부재를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종류의 부재를 사용할 때마다 $1000씩이
추가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비용과 사이트 코스트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총 비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뭐니 해도 이 머티리얼 코스트 부분이 전체 비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전년도에 가장 작은 건설 비용을 나타냈던 설계 대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안은 총 비용이 164,182.79라는 비용이 나왔는데요. 그 비용을 뜯어보면 머티리얼 코스트가 요만큼, 그리고 커넥션 코스트가 요만큼, 그리고 프로덕트 코스트가 하나, 둘, 셋, 즉 세 가지 종류의 부재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3,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이트 코스트는 모든 조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여기 있는 요 비용들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크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머티리얼 코스트와 커넥션 코스트 그리고 프로덕트 코스트를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내느냐, 최적 조합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교량의 건설 비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 이 설계안은 데크 엘리베이션이 12m이고 아치 어버트먼트의 높이가 8m인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재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사용이 됐죠. QTS의 튜브에 160mm짜리, 그리고 HSS의 튜브에 90mm짜리, 그리고 QTS의 튜브에 110mm,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덕트 코스트가 부재 종류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1,000씩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재의 종류를 최소화시킨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압축력을 부재 강도로 나눈 값과 인장력을 부재 강도로 나눈 값이 나오는데요.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0.99 이렇게 나오면 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팀의 결과는 0.99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형태의 부재 종류들, 좀 더 약한 것, 좀 더 강한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즉 부재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99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효율적인 설계가 되긴 했으나 부재가 다양화가 되면 부재 종류가 늘어나게 돼서 이 $3,000라는 비용이 4,000, 5,000, 6,000 이렇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팀은 부재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결과로 최적 건설 비용 164,183을 만들어냈다 하는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설계에도 힌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엔 예비과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일단 브릿지 디자이너 2016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60분 이내에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설계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6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팀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60분 이내에 설계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에 좀 미리 미팅을 해서 좋은 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가지고 오셔서 수업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설계안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캠퍼스 토론방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토론글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브리티 디자이너 파일의 이름, 명확하게 주어진 이름 약속을 준수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 이캠퍼스를 통해서 설계안을 제출해 주시면 자, 여러분들의 교량 건설 비용을 검토를 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개념도를 도면으로 변환하는 오토캐드 과정에 대해서 실습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산출물이었던 공사 오토캐드 기초실습 도면 제로한.dwg 파일을 출발점으로 이용을 해서 이후에 세부적인 얼라이먼트나 치수 등을 맞추는 실습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주가 전반부 작업이라고 하면 이번 주 작업은 도면을 뽑기 위한 후반부 실습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반부에 산출물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들 이와 같은 형태의 출력물을 만들어냈을 텐데 그 출력물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실습 결과물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면 제가 이캠퍼스에 올려놓은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도면 제로한 파일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영상은 이 유튜브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영상에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의 개념도 파일을 기본으로 삼아서 최종적인 산출물을 완성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실습 과정에서 사용해야 될 주요 명령어들을 미리 정리를 해 나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별 치수 기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을 정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들을 동영상에서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요. 실습 과정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에 나온 과정을 잘 따라 하셨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면을 완성해 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D 개념도와 여기 보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자, 치수가 기입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쫙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동일 축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치수를 맞췄느냐, 축적을 맞췄느냐, 정렬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못했느냐의 바로메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주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처음 제출하는 예비 과제 보고서의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첫 보고서라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입니다. 1.1에서는 트러스교 설계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설계안을 작성한 후에 건설 비용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시뮬레이션 파일을, 즉 BDC 파일을 저장을 한 것을 직접 첨부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방법은 삽입, 개체, 파일로부터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팀 보고서를 만든 후에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팀원 A가 보고서를 업로드했다. 그러면 팀원 B는 이캠퍼스에서 보고서를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기의 PC에서 오류 없이 잘 열리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BDC 파일을 첨부한다고 했는데요. 그 첨부된 파일이 확실히 잘 열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자기 PC에서는 잘 돼요. 근데 발표를 하러 오면 이상하게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린 사람과 그 보고서를 내려받아서 확인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해야 이러한 쓸데없는 오류로 감점을 받는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도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점 요인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오류 없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에서는 조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각조의 트러스구 건설 비용을 표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그게 뭐 비용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가해지는 힘을 부재의 강도로 나눈 그런 값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뭐 부재의 종류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따지고 보면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조별로 대비를 잘 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 조별 트러스교 장단점 분석. 앞서 정량적인 분석을 여기서 수행을 했는데요. 이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각 팀의 트러스교에 대한 설계안이 어떠한 장점을 갖는지, 비용 측면에서는 또는 힘을 강도로 나눈 측면에서는 또는 부재 종료 측면에서는 뭐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 하는 것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정량적인 분석이었다면 얘는 정성적인, 당연히 정량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정선적, 장단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고문헌, 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한 논문이나 책이나 웹사이트 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PPT 파일의 외부 파일을 직접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보면 삽입에 개체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 아이콘을 이용을 하셔서 파일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이 개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로부터 만들기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해당 파일의 위치를 찾아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계한 파일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아이콘으로 표시하기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후에 아이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캡션 부분에 여러분들의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캡션 부분이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뭐
몇 강좌의 몇 조다라고 하는 형태로 BDC 파일의 이름을 짓게 될 텐데요. 그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이 캡션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가는 파일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보통 01조 아니죠. 01 강좌부터 써야 되니까 강좌.01조.bdc 이런 형태로 파일의 이름을 지어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되는 그 BDC 파일이 파워포인트에 직접 삽입이 되고, 파워포인트 파일만 저장을 하면 이 BDC 파일도 첨부된 형태로 그대로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일을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파워포인트 안에서 브릿지 디자이너와 연동이 돼 가지고 해당 파일이 열람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직접 파일을 삽입을 하고 잘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star.bdc 파일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바로 열으려면 해당 그 확장자가 브릿지 디자이너 프로그램, 즉 우리 지금 200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bdv16j243.exe 파일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브릿지 디자이너를 인스톨할 때 이미 확정자를 연결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이 잘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확장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start.bdc 파일을 여기 있는 이 실행 파일과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BDC 파일 하나 잡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에 연결 프로그램으로 이 BDJ, 그러니까 이 BDJ라는 건 브릿지 디자이너겠죠. 그리고 버전 16 그리고 j243.exe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항상 이 앱을 이용을 해요. .bdc 파일 열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이 확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부터 이 BDC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서 BDC 파일을 열을 때 자동적으로 브릿지 디자이너 2016 파일을 통해서 BDC 파일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DC 파일 더블 클릭했을 때 잘 열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세팅을 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비보고서 작성 사례인데요. 자, 일단 보고서에 제목 페이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목차 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목차는 앞서 정의된, 요구된 목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장애 제목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그리고 여기는 절의 제목과 플러스 내용을 담는 거죠. 1.1 트러스교 설계안, 1.2 조별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1.3 조별 트러스교 장단점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부분을 딱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을 모두 마치면 적합한 위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팀 보고서는 이 캠퍼스에 주차별 학습활동에 5주차로 가셔서 예비과제 보고서 제출란을 이용을 해서, 즉 5주차에 있는 수업 자료 중에 맨 아래쪽에 예비과제 보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간 후에 다음과 같이
어떤 강좌의 어떤 조의 예비과제 보고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제목을 달아서 이 쓰기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첨부한 후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래쪽 게시판 리스트에 여러분들이 올린 보고서가 목록에 뜨게 되겠죠. 그래서 잘 제출됐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그러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